저는 오늘 최초 여자 롱보드 국가대표인 리나쌤이랑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롱보드 첫 서핑 국가대표고요. 작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된 문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나쌤, 좀 샵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남해 삼리고요. 이제 양양 남해 삼리고 서핑샵은 제가 계속 외국에서 해외 트립 다니고 아시아 투어 다니고 한다고 그래서 한국에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 남해에서 서핑한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서핑샵을 생각할 때 이제 남해 삼리에서 서핑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핑 지금 되게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하셨고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연습하셨고? 일단은 저는 서핑을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시작보다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때 제가 그 폭풍 속으로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개봉할 때 제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TV에서 방영을 해줘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최근까지도 다이어리를 제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다이어리에 제가 항상 하고 싶은 1순위가 서핑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서핑이라는 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 서핑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찾아본 결과 부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정 서핑학교에서 처음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 매력적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핑을 지금까지. 그게 몇 년도예요? 몇 년도죠? 8년 전이니까 지금 2021년도니까 8년 전입니다. 8년 전이고 그때는 지금은 서핑부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좋아도 라인업에 한 10명? 15명? 그리고 여자는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파도가. 근데 부산에서만 계속 서핑하다가 한 4년 동안은 부산에서만 서핑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저도 계속 서핑했었고 그 이후에 많이 트립 다니게 됐고요. 서핑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연습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샵도 막 많지 않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일단은 그 송정 서핑학교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기본을 배우고 혼자 계속 서핑을 했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들어가서 해가 질 때까지 항상 처음 들어가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항상 그 마지막 서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항상 똑같이 거의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바다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네, 하루에 막 8시간씩이요? 진짜 8시간씩 했었어요. 그때는 뭐 배고픈지도 모르고 서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요. 해야지 국가대표 될 수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파도가 없어도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도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리나쌤 하면 클래식 롱보드 그런 스타일로 되게 막 유명하시잖아요. 실제로 타시는 것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막 우아하게 타시고 근데 이제 제가 막 롱보드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타시는지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딱 그런 클래식 롱보드를 가르쳐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팁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파도 고르는 법? 저도 혼자 서핑 연습을 하면 선생님이 없이 지금까지 왔고 외국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혼자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늘게 되고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아마 다른 서핑 하시는 분들, 잘 타시는 분들도 노하우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파도 고르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이 정말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특히 싱글핀, 특히 서핑은 파도도 다르겠지만 타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스타일. 클래식도 롱보드 스타일이고 퍼포먼스도 롱보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없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파도 고르는 거는
사실 첫 번째로 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이게 정답이야, 뭐 저런 파도를 타야 돼, 저게 무조건 탈 수 있는 파도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사실 뜬구름 잡는 대답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대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계속 파도를 보다 보면 파도의 세트도 보일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파도들이 한꺼번에 오는, 그리고 그 세트 중에서도 가장 예쁘게 탈 수 있는 파도를 고르는 내공이 점점 쌓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진짜 그 느끼는 게 제가 그 10번 강습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실 실력 느는 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제일 처음 느끼게 된 변화가 파도 고르는 거였어요.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옆에서 선생님이 이거 타보세요. 네. 아니면 이거는 조금 여기가 테크니컬로 들어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그거를 1시간 동안 어쨌든 계속 저한테 파도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처음 느낀 그 변화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혼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실패라고 해야 되나? 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수정하고 지금 어떤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제가 혼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허공에다가 그렇게 시간 허송세월 많이 보낸 거를 저는 이제 강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팁을 주면서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크 보는 것도 혼자 하다 보면 아예 아는 것만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피크인지 이게 좋은 파도인지 모르거든요. 아무리 계속 똑같은 걸 본다고 해도. 그래서 아무래도 옆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디렉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로깅의 원리? 로깅의 원리? 어렵습니다. 로깅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핑 자체가요, 밸런스 운동이기 때문에 허벅지 힘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뭐 복부 힘, 뭐 복근 식스팩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 코어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예전에 이과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허벅지나 밸런스 같은 게 사실 다른 분들보다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가르칠 때는 허벅지 조금 많이 운동하라고, 만약에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서핑을 위해서 다른 운동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서 하는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 필라테스가 될 수도 있고 헬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해서 아무리 심한 백워시에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허벅지와, 그리고 로깅 자체는요, 물의 원리가, 파도가 만들어진 원리가 물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엘리베이터 효과에서 끌어올라갈 때, 보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타이밍과 함께 보통 4스텝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클래식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6스텝, 6스텝으로 가기도 하지만 보통 4스텝으로 가고요. 퍼포먼스 타시는 분들은 2스텝으로 바로 테이크오프 하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하게 조금 여유롭게 타시는 분들은 4스텝으로 나눠서 타는 게 저도 물어는 봤어요. 외국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클래식하고 이상적인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정적이다. 하나, 둘, 네. 셋, 넷 이렇게 해서 노즈까지 딱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효과 올라가는 것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내 허벅지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그래서 사실 경험이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4스텝을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2스텝씩 나눠서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항상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스텝 먼저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2스텝을 하는 거를 가장 안정적으로 연습하기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연습하는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스텝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패들이고요. 그리고 파도 보는 거, 패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탑쌓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기가 되어야지 그 위에서 어떤 스킬들, 이제 로깅도 마찬가지로 스킬, 턴도 마찬가지로 스킬인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허벅지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본기를 조금 갖추고, 처음에 연습할 때 사실
제가 외국의 그 벨린다 백스라고 호주에 있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 롱보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을 때 첫 캠프를 하고 이제 로깅에 대해서 저도 막 이제 걸음마를 뗄 때라서 너무 궁금하게 많아서 병아리, 리나쌤의 딱, 병아리 시절. 맞아. 이 질문을 했어요. 로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었어요. 딱 하나. 그냥 노즈에 자고 있는 아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뿐히 걸어가면 돼라고 했어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그럼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사실 되게 약간 배신감 느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는 할 줄 안다고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사실 가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사실 가볍게 걸어가는 연습이지 보통 가볍게 못 걸어가거든요. 코가 받쳐주고 호흡을 조금 조절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 못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흡을 살짝 그 폐에 가득 실은 느낌보다는 살짝 덜 실은 느낌으로 몸을 살짝 띄어서 걸어가는 가볍게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숨 안 쉬세요? 걸을 때? 숨을 쉬죠. 숨을 쉬는데 호흡을 다 내려놓진 않아요. 숨을 마셨다가 긴장한 만약에 상태로? 살짝 마셨다가 살짝 덜 내뱉는 정도. 이거를 연습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려서 연습을 하면 사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냥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들으면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이 무용을 하시는데 제 로깅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호흡을 잡고 들고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용하시는 분이 표현을.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게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뒤꿈치를 많이 세게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팁입니다. 네. 뒤꿈치가 내려간 순간 이렇게 걸어야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로깅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뭐 중급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어떤 전형적인 실수들이나 그런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팁? 이런 게 로깅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일단은 포스텝으로 달려갔다가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직진 그냥? 무조건 직진으로.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밟고 싶으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멈추지 못하요. 달려가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게 허벅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서핑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포스텝으로든 어떻게든 걸어갔어 앞으로. 근데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갈 수는 사실 조금만 공들이고 시간 들이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벅지가 보통 대부분 못 받쳐줘요. 그래서 허벅지 진짜 중요해요. 허벅지 힘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강조 하나 하라고 하면 허벅지. 그래서 외국 선수들 보면 허벅지가 진짜 다 좋아요. 여자들도 다.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걸어가는 스텝에서 뒤로 걸어올 때 앞으로 걸어가면 자 물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앞에 있다는 거는 앞쪽에 스피드가 엄청 많이 붙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앞으로 가는 속도를 내가 뒤로 다시 와야 되는 거는 그 속도를 내가 저항을 해서 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는 폼롤러, 스펀지로 된 롤러인데 동그랗게 생겨서 길게 기둥처럼 생긴 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냥 집에 놔두고 보일 때마다 그냥 수시로 올라가는 정도? 폼롤러를 이렇게 길게 냅두고요. 이렇게요. 포스트에 나눠서 폼롤러 끝에 발끝도 대고 내 중심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왜냐하면 좌우 흔들림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걸어간다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비스텝.
움직이는데 뒤에 걸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밸런스 보드 같은 거 있죠. 저희 샵에도 있는데 밸런스 보드 같은 거 연습 많이 하셔도 좋고요. 셔플. 셔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셔플 개걸음 하는 거. 이렇게 크로스로 가는 게 이렇게 아니고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응.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기가 좋지 않을 뿐이에요. 셔플하는 것도 그냥 뭐 스타일일 수는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냥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크로스 스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스텝 끊어서 연습하면 좋지만 투스텝을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정말 한 스텝이라도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또 많이 나오는 실수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테이크오프 할 때 보드가 있으면 너무 앞쪽으로 뛰어버려요. 테이크오프 할 때 내가 이제 힘이 너무 과해서 앞으로 너무 많이 뛰면 포스트에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러는지 생각해봤는데 왜 강습 처음 받을 때 서핑 강습 받을 때 보드 가운데 쓰라 그러잖아요. 발이 이렇게 널찍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테이크오프 하면은 다리를 이렇게 쩍벌하고 보드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거의 그냥 뒷발은 안 움직이고 거의 맞아요. 앞발만 조금 보폭 되게 좁게 해가지고 이런 발 당긴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근데 저희 샵에도 강습은 처음에는 가운데로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운데 있어야지 가장 밸런스가 좋고 기초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잡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레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자세라든지 시선이라든지 팔의 위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업을 시켜드리는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 종종 롱보드 캠프 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롱보드 캠프는 제가 위주로 이제 물에 들어가서 강습을 하고요. 한 5명 혹은 8명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밖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다 촬영을 한 명씩 하고 샵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각자 한 명씩 리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 만약에 써은 씨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각자 습관들이 있을 거거든요. 습관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 습관이 생기는 원인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잘 가르친 선생님은 습관이 왜 생겼고 습관을 어떻게 고치는지 그 하우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강습에 들어보면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많이 해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샵에서 강습하시는 부분들은 초급, 중급, 상급 제 레슨까지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슨할 때는 뭐 개인 트레이닝 같은 것도 이제 밖에서 실외 트레이닝, 뭐 실내 트레이닝,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 그런 것도 이제 자세를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하시나요, 롱보드 캠프?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주로 저희는 지금 겨울에는 예약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좀 풀리면 저는 롱보드 캠프에서 5인, 8인 이런 식으로 소수 영상 레슨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이 쓰시는 보드랑 뭐 스펙, 브랜드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쓰는 보드는 싱글핀 클래식 보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92 보드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고 있어요. 색깔이 되게 예쁘죠? 클래식 보드이기도 하고 제가 타는 보드는 니코 칼본이라고 브라질에 30년 동안 그 보드를 쉐이핑하는 장인이 깎은 보드예요. 클로이 칼몬이라는 10년 거의 넘게 1등, 2등 이런 식으로 외국 대회에서 계속 상 받는 그 브라질 선수. 그 선수가 주로 메인으로 받고 있는 보드를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럭키죠. 뉴어드밴스 보드예요. 그 뉴어드밴스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국제 라이더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제 리나문 라인으로
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등에 타투가 있거든요. 그 타투 모양을 본떠서 제가 좋아하는 청록색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보드가 한국에서도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몸과 제 몸무게 그리고 키에 맞춤 보드라서 그래서 좋은 보드예요. 한국 파도에도 적합한 그 보드라서 타보시면은 좋은 거 하실 거예요. 네. 여기 한 명 있잖아요. 똑같은 거. 지금 브라질에서 오고 있대요. 맞아요. 브라질에서 열심히 니코가 깎고 있어요. 그래서 뉴 어드밴스 보드는 남자 선수도 되게 유명한 선수들 많고 해서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뉴 어드밴스 롱보드 이렇게 영상 검색하셔도 많이 볼 수 있고 리나 서프에 오셔서 저희 이제 보드 구경도 하셔도 됩니다. 여기 테스트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강습에는 만약에 서핑 저 보드로 타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 강습 때 저 보드로도 이제 타실 수 있습니다. 타면서 서핑 강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승? 네, 시승도 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선생님 거 타봤는데 되게 날렵하고. 네, 좋아요. 음. 사실 완전 클래식 보드처럼 무겁지도 않고요. 음. 이제 저는 무거운 보드를 그렇게 너무 캐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제 몸에 맞는 적합한 보드를 그쪽에서 제 영상을 보고 라이딩 영상을 보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턴이 잘 되면서 안정적으로 로깅 행5, 행10 로깅이 되는 보드로 만들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안나 곧 행사이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설레. 제 보드는 색깔 다르게도 이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색깔 다르게 지금 안나 씨가 구매하셔서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 로깅용 보드 고르는 팁 이런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로 몸무게가 조금 나가시는 분들은 부력을 조금 높게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타실 수 있고 조금 마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부력을 조금 낮춰도 왜냐하면 보드를 패드를 하고 푸시를 했을 때 부력이 내 몸에 맞지 않게 높아버리면 그 부력이 빵빵해버리면 푸시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푸시를 했을 때 내려가면서 내가 테이크오프를 해서 라이딩이 가능한데 보드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계속 파도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 이제 서핑을 보드를 생각을 하고 이런 샵에 와서 물어보면 뭐 부담 갖지 않고 다 알려드리니까 제 몸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대략 어느 정도고 저는 어떻게 타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하는 보통- 모습도 보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승하고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시고 오셔서 뭐 설명 들으시면 가장 좋은 거. 왜냐하면 보드가 내 몸에 안 맞아서 허송세월 보내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얘랑 저랑 진짜 많아요, 진짜. 사실 저도 초보 때 그랬었고. 그래서 그냥 예쁜 보드 사가지고 색깔 예쁜 보드, 특히 여자분. 잘못해서 서핑 한창 막 정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본인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노즈 다이빙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파도가 계속 안 잡혀서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근데 나도 파도가 진짜 안 잡힌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맞아. 했었는데 리나쌤 만나고 이제 파도 조금 잡는 거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 그쵸? 저 대만에서 진짜 봤을 많이 들었어요. 사람 우리 못 대만 캠프 할 때. 잡았잖아요. 쩔이었다면서요. 대박 캠프 못 타가지고 혼자 속상해가지고. 거의 울었어 맨날. 진짜 지금 잘 타요. 나오면 눈물 글썽글썽. 너무 잘 타고 싶은데. 트릭 봤는데 다 다른 사람 근데 다잘 타고. 근데 이제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이제 보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고등어 저는 지금 10번 강습 끄는 거 11월 1일부터였나요? 11월 초부터 네. 해서 지금 1월 말, 1월 중순 거의 1월 2개월 반만 다 썼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실수했던 거랑 내가 몰랐던 버릇들이랑 막 그런 거 다 알려주시고. 사실 물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양보다는 내가 그 양을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도 했고 부지런히 와서 연습도 하고 강습만 계속 들어서는 늘진 않거든요. 강습을 하고 내가 아는 그 배운 선에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거나 뭐가 안 될 때 거기서 또 강습을 듣고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되게 잘했고 일지를 쓰면서도 하나하나 계속 저희는 강습 일지를 쓰거든요. 강습 끝나고 들어와서 강습 일지를 이제 그날 있었던 뭐 배웠던 잘 안 됐던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호주 가지만 호주에서도 그 일지 보면서 사진 찍어가서 일지 보면서 연습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계단식으로 되게 천천히 느는 운동이라서 다른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안 늘고 답답하고 힘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찾아오세요 여기. 네, 찾아오세요. 일단 습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그 한 습관이 잘못돼서 거기서 딱 실력이 정체가 돼요. 아니면 오히려 역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잃어버린 1년, 2년 잃어버린 시간들을 가지고 나중에 오시죠. 네, 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회 나가서 또 잘 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호주에서 만나요. 호주에서 만나요. 호주에서도 앉아서 빙하고 네. 네, 호주는 언제든지 저는 대회 때문에 또 가기도 하고 네, 호주 파도 그림 파도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다음에 안녕. 봐요.